금리 인상되면 금과 은 모두 폭락한다고 다들 금리 인상 신호 나오면 뛰어내리라고 하던데요. 향후 2년, 3년 안에는 금리 인상으로 가격 하락이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투자 첫걸음을 만들어줄 투스텝의 양벨입니다. 요즘 들어 금리 인상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고 있는데요. 사실 이전에 제가 신사임당 채널에 나가서 이야기했던 것과 제 채널의 영상들에서 금과 금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미 드렸던 터라 다시 이것에 대해 영상을 찍는 게 맞을까란 고민을 하였지만 계속된 질문으로 인해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께서 왜 이런 질문을 주시는지에 대해서는 대충 예상이 가는데요. 아마도 금은 이자를 주지 않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금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져서 이때부터는 금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금을 접하게 되었을 때 각종 유튜브와 블로그 그리고 해외 영상들부터 금 관련 책 그리고 해외 논문까지 찾아보았을 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금은 끝이다. 네, 일단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팩트로 한번 이에 대한 오해를 부셔버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논리적으로 부수고 다음에는 직접 데이터를 끌고 와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 만약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를 10%나 준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은행에 예금하시겠나요? 아니면 금을 사시겠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예금을 선택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안정적으로 수익이 10%나 나는데 굳이 리스크 있는 금을 선택할 필요가 없어 보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금은 끝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에 딱 하나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를 10%나 줍니다. 근데 1년에 물가가 2배씩 뛴다면 여러분은 은행에 예금하시겠나요? 아니면 금을 사시겠나요? 적어도 금을 안 살지언정 은행에 예금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미리 먹을 쌀을 사둔다든지 아니면 라면 박스라도 집에 쟁여두겠죠. 하지만 수천억을 굴리는 투자 기관이라면 어떨까요? 혹은 수백억의 자산가라면 어떨까요? 이들은 결국 금으로 탈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달러를 사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금리도 물가도요. 다소 극단적인 예시였지만 결국은 이겁니다. 은행에 예금을 해두는 것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오르는 시대에서는 금에 대한 매력도가 커지는 것입니다. 금리가 올라도 물가가 그것보다 더 크게 오른다면 금에 대한 매력도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경제학 용어로는 실질금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질금리는 명목금리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이라고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은행 이자에서 물가의 상승률만큼 뺀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실질금리가 플러스라는 것은 그냥 은행에 예금을 해둬도 나의 자산이 실질적으로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은행에 예금을 해둬도 실질적인 가치가 줄어들었다는 뜻이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5,000원을 은행에 예금해뒀더니 1년이 지나서 5,500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5,000원짜리 짜장면은 1년이 지났더니 6,000원이 되어 있었죠. 그러면 이것을 단순히 숫자로 봤을 땐 내가 돈을 번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계산을 하면 짜장면 한 그릇도 못 사 먹는 돈이 되어버린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금에 대한 매력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죠.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아마도 단순히 금리 인상 자체가 금 가격 상승의 끝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부족한 설명인지를 아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제 말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지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 제가 직접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홈페이지에서 금가격과 미국 기준금리 데이터를 겹쳐서 차트로 뽑아온 것인데요. 여기서 파란색 선은 기준금리, 빨간색 선은 금가격입니다. 여기서 제가 빨간 네모 박스로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 금리가 쭉 상승했던 구간들에서 실제로 금가격이 폭등했던 기간도 상당히 많고 횡보하는 기간도 몇몇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금리 인상 자체가 금 가격의 하락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더도 말고 금리와 금 가격 차트를 딱 한 번이라도 겹쳐보았으면 절대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을 텐데 정말 이렇게 단순하게 알 수 있는 부분도 확인 안 하고 자신있게 말하는 유튜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다소 불편한 감정이 좀 있네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질금리가 금 가격을 견인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먼저 실질금리가 0m로 떨어졌던 순간은 1934년 그리고 1970년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파동을 그리며 추세적인 하락이 시작돼
최저점은 1947년 그리고 1980년이죠. 이때의 금 가격을 보시면 1933년부터 오르기 시작해 정확히 1947년에 최고점을 찍게 됩니다. 물론 이때의 상승폭이 크지 않아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근본이제라고 해서 금 가격 자체가 고정되어 있던 시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니 고정된 금 가격도 깨지는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마찬가지로 1970년의 상승장에서도 1970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정확히 1980년에 최고점을 찍게 되죠. 그리고 2000년대의 상승장도 똑같은데요. 2002년 처음으로 실제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2011년 최저점을 찍게 되는데, 이때의 금 가격도 보시면 이렇게 2002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정확히 2011년 최고점을 찍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떨까요? 2019년 10월 실제 금리는 다시 한번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에 대한 매력도가 커질 수밖에 없던 것이죠. 즉, 실제 금리가 마이너스인 시대이기 때문에 금이라는 자산이 엄청난 매력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앞으로 뭐 단순히 금리가 인상된다고 해서 금 가격이 하락한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금리 인상과 금 가격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금에 대한 정보가 너무 편중되어 있고 잘못된 오해들이 정말 많아서 정말 올바른 정보를 접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을 자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댓글이나 제가 만든 단톡방에서 받은 질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이나 혹은 통념적인 오해를 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번 금 관련 영상에서는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다 라는 것도 아주 잘못된 오해인데, 이것에 대한 내용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투스텝의 양벨이었습니다. 너도 와서 인사해.